통장에 돈 좀 있다고 연금을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놓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통장에 있는 이 돈 하나 때문에 말이죠. 오늘 제가 꼭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78세 박정우 어르신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연금을 못 준다네요. 부자도 아닌데요. 사연을 들어보니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어렵게 모은 병원 비용 통장 하나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30몇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박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는데 이게 연금을 끊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통장 속의 돈 때문입니다. 이자는 한 푼도 없는데 연금공단은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걸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가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3세 김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예전에 만들어둔 통장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증명서를 뗐는데 뜻밖의 2천만 원짜리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이 바로 탈락됐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돈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 이게 왜 죄가 되나요? 하지만 공단에서는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건 자산입니다. 자산이 많으면 연금이 줄거나 중단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안타깝습니다. 82세 김영철 어르신은 평생 농사만 지으셨습니다. 은행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통장이 하나 있는데요. 잔액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부인이 몰래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플까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넣어둔 돈이었죠. 그 돈이 결국 연금을 끊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사례입니다. 68세 최영희 할머니는 손수 담근 김치와 장아찌를 팔며 한 달에 조금씩 용돈을 모았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의 보람이었는데 그렇게 쌓인 돈이 1,800만 원. 그런데 그 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연금 신청이 한 달 넘게 보류됐습니다. 결국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죠. 본인도 모르게 소득으로 계산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통장 관리 하나 잘못했을 뿐입니다. 통장 속 돈이 많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 이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매달 수십만 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통장만 잘 관리하면 매달 30만 원 넘는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통장 관리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한 통장에 다 넣어두시죠. 그게 제일 큰 실수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따로 만들어 두세요. 6달치 생활비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단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72세 정미경 할머니는 3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금액만 남겼더니 2달 만에 연금이 재개됐습니다. 두 번째 방법, 노인 우대장기 예금 활용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그 돈은 자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통장에 돈이 있어도 연금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은행에 가서 노인 우대장기 예금을 문의해 보세요. 은행원들도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정식 제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필수 의료용품과 생활용품 구입입니다. 보청기, 혈압계,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같은 용품은 자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연금 기준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79세 김영수 어르신은 통장 정리와 함께 필요한 의료용품을 구입하면서 연금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알아도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돈이 1년이면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존심이자 노후의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 연금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는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자산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자산, 즉 통장과 예금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생각보다 세밀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심지어 잊고 있던 소액 통장까지 모두 조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액이 남아 있으면 소득으로 계산되어 탈락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비 계좌와 자산관리 계좌를 반드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오직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남기세요. 보통 6달치 생활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남기면 소득 환산이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정미경 할머니의 경우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지만 48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한 뒤 2달 만에 연금을 다시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돈을 줄인 게 아니라 위치를 바꿨을 뿐인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전략은 노인 우대장기 예금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자산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즉,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K은행의 골드라이프 예금, S은행의 행복설계 예금, N은행의 실버플러스 적금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일반 예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연금을 지키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산을 건강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의료 관련 지출은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보청기나 혈압계, 지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같은 의료용품을 구입하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냥 소비가 아니라 인정되는 지출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79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보청기 300만 원, 당뇨 관리 세트 200만 원, 안전 손잡이와 매트 300만 원을 구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통장 잔액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기초연금 심사에서도 그 금액이 제외되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연금도 받게 된 일석이조의 효과였죠. 네 번째 전략은 계획적인 증여입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면 위험합니다. 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의 자금 이동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반드시 증여 신고서를 통해 정식 절차로 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손주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주지 말고 3년에 한 번 5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도 피하고 연금 자격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전략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수천 명의 어르신 중 이 네 가지를 실천한 분들은 거의 모두 연금 수급에 성공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비밀, 바로 신청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에 신청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시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소급됩니다. 즉,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럼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통장 정리와 자산 분배를 마친 뒤 최소 한 달 후가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연금공단은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이동하고 나서 바로 신청하면 자금 이동 기록이 남아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부 신청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자산과 소득이 합산됩니다. 이때는 각각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고 각자 노인 우대장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68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내가 이미 통장에 돈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늦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영자 할머니는 84이 되어서야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셨지만 통장만 정리하고 신청하자마자 바로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매달 안정된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연금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통장을 정리하고 노인 우대장기 예금에 가입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건강과 행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고 가족을 지켜온 여러분께 드리는 예우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누려야 할 자격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통장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의 안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 통장 정리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통장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이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